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라고 해야 되는지 금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간 미국 자산 시장을 점검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유는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문가는 물론 미국 경제 및 정권 전문가들 약 한 90% 이상이 올해 1분기부터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을 거라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올해 1분기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 연말경영 8.15머니 출연하면서 임 대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13,500만 나스닥 선물이 돌파를 하면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14,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임 대표조차도 8.15만이 임 대표입니다. 임 대표님조차도 반신반의했죠.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둥 하면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임 대표와 대화를 그때 끝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지난해 12월 14,000 얘기한 그 선이 13,960선까지 상승했으니까 40이니까 뭐 0.1% 정도 오차가 나는 정도지 사실상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 연말에 주장했던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약 한 14,000원 돌파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늘은 6개월 만에 가장 기쁜 방송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시장을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시장을 끌고 온 테마라고 하면 테마고 관련 산업이라고 보면 관련 산업인데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 시작과 함께 원래 AI가 미국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 당시만 해도 과연 반도체가 되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반도체 주식이 되겠느냐고 하기에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그리고 군수 장비 요즘은 군사 장비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거 다 AI 관련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반도체주가 괜찮다. 그리고 연초 시작과 함께 AI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테슬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과거 고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주식이 315달러까지 상승했으니까 역사적 고점이 328인가 329달러일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왔죠.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식이 120불이었는데 그 이후에 150% 상승을 했죠. 원래 연초 대비로는 약 한 100% 상승했고,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볼 그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 타이밍인데 포유환율연구소가 제대로 역발상이라고 하면 역발상이고 아니면 분석이 정확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은 가장 큰 것이 미국 경제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내지는 정권 전문가들의 주장과 달리 탄탄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올해 연초부터 뭐 경착륙 얘기를 했죠. 연착륙은 없다. 경착륙만이 있다라는 얘기를 국내 K 교수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할 그럴 때 포유환율연구소가 올해 2분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포유환율연구소 예상대로 미국 실물 경제도 또 미국 증시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 증시는 다음 주에는 그러나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나스닥이 13,700 정도 돌파하면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견해를 밝혔죠. 고점이 13,960이니까 그때 이후 뭐 점진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미나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댓글단 김태은 님이 아마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13,700선부터 단계적으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공적인 매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니케이 지수도 지난해 제가 10월경에 많이 얘기했죠. 일본 증시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중 고점을 돌파할 거다라고 했는데 연중 고점을 지난주에 돌파했고 1989년 12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21년 고점 3,400선 정도 됐을 거예요. 대비 약 한 27% 하락했으니까 국내 경제학자들이 망한다고 한 일본은 주가도 뭐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뭐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오히려 주가가 지난해 고점 대비 27%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것도 2차전지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2,500선이라도 유지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대부분의 주식은 2200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주식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고, 즉 S&P 500을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국가별로는 가장 증시가 아름답다. 근데 한국은 가장 비실비실거린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증시가 좋고 일본 증시가 아주 좋은데 반해서 한국은 괜찮다고 하면서 한국 주식은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환경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시장인데 2년물도 10년물도 모두 금리가 조금 상승을 했어요. 추가적인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데 원래 이제 시장이 안정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직전 금리 고점 근처까지 가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요. 기술적으로 보면 상봉이라는 얘기를 하죠. 국제 시장도 금리로 보면 상봉이 가능하고 가격으로 보면 상바닥이죠. 그런 한번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바닥, 가격 기준으로 두 번째 바닥이고 금리 기준으로는 상봉 근처에 가면 국채에 투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미국 경제가 과연 경착륙 할 것이냐. 포유환율연구소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그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가 높고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 격차가 역전된 것을 강조를 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과거와 다른 금리 환경이다.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그 물가 상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경기 침체로 연결지어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 실물 경제는 큰 문제 없어요. 주식시장도 정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 연말 대비로는 거의 25%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저점 대비로는 27% 가까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채시장은 한번 가격 기준으로는 상바닥, 금리 기준으로는 상봉 가까이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금리 여건이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 하니까 증시가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이동하면 또 채권 가격은 조금 내리니까 금리가 조금 오르죠. 돈의 이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주에는 조금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물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큼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가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6월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0.25%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도 하고 있죠. 여하튼 국채시장이 그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주장하면서 이제 다 왔다라는 그런 분석과는 좀 거리가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 자산시장의 특징은 천연가스 가격이 일주일 동안에 약 한 1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2.28달러에서 2.59달러까지 올라왔는데 13%나 상승했네요. 14% 가까이 올랐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14%는 엄청난 상승률이죠. 근데 아마 30불까지도 30불이 아니고 3불까지도 상승하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저점이 2.0불 정도니까 약 한 50% 상승하죠. 제가 앞 시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천연가스 생산을 하니까 저장시설 가지고 있으니 가격이 낮을 때는 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높아지면 저장된 가스를 빼내 가지고 판매하면 이익이 크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하반기에는 또 전기자동차 부품인 구동 모터도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또 멕시코에 있는 공장도 4분기 경에는 가동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천건용 가스라는 호재와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생산 본격화라는 호재가 북미 시장 겨냥이죠. 멕시코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고객 중 김태현님, 우리 세미나까지 주도하고 저한테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김태현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인터내셔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가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34,000원대는 돌파하지 않겠냐 올해 안으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여러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3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3만원대 초반인데 34,000원이 아니고요. 4만원대 돌파, 4만 5천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연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은 달러 인덱스는 조금 상승을 했어요. 102.5에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103.5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03.1로 끝났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40원을 돌파한 후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 후반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1326원으로 마감됐는데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금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 미국 부채 한도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마 6월 1일 전후가 돼야 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조금 외환시장도 불안해지는 그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 정시 내지는 다음 주 외환시장, 다음 주 천연가스, 그리고 국채 가격,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